끝없는 광야, 오랜 분쟁의 땅에서 평화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기적을 찾아 순례자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척박한 자연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개척의 역사를 만납니다. 죽음의 바다 사해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한 평화의 기도를 올립니다. 황량한 사막 위에 기적을 만든 사람들, 땀과 눈물은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쫄깃쫄깃해요. 대자연이 빚은 아름다움과 역사의 숨결 속으로 떠나는 여행, 그 첫 발걸음은 아름다운 지중해에서 시작됩니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사의 땅, 이곳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성지순례가 유명하죠. 실제로 한 해 3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인천공항에서 텔아비브까지 12시간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과거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 야파입니다. 유대인들이 터를 잡기 전부터 살아온 야파의 토착민 아랍 소년들을 만났는데요. 요파의 토종 어린이들이에요. 토종 어린이들, 바다와 함께 사는 이런 도시예요. 우와! 도시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죠. 골목길 입구.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Twins? No. Two sisters. 잔뜩 멋을 낸 꼬마들, 귀엽죠? 야파의 쿠시가지를 천천히 걸었는데요. 이 고대 도시 요파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건축 석재예요. 이 지중해 해안가에만 나는 이 태적 사암으로 지은 이 건축물. 그래서 이 건축뿐만 아니라 이 골목길까지도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골목길을 거니는 것 자체가 낭만이에요. 성경 속 노아의 아들이 정착했다고 전해지는 야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로 손꼽히죠. 올드 자파에는 오래된 도시만큼 아주 그 아기자기하고 그 예술가들의 직접 운영하는 샵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곳인데요. 18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의 건물입니다. 운치가 있어요. 건물을 헐지 않고 내부 구조 그대로 수공의 상점이 들어서 있는데요. 구석구석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게는 250년 전에 터키시 목욕탕을 개조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고대의 건물 풍도 느끼면서 이러한 이 여행 중에 선물이 될 만한 그런 것들 파는 것 가게 중에 하나죠. 고대 도시 야파에서 차로 10분 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텔아비브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 이름에 걸맞게 활력이 넘치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벤처기업과 대사관이 들어선 첨단 도시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입니다. 텔아비브 최초의 건물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909년 처음 텔아비브가 시작될 당시에 지어졌던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보켈토. Bokertov. How are you? Fine. Good. זה בית ראשון של תל אביב. בית ראשון מאבן בתל אביב. 와. 건물 한켠에는 100년 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최초의 정착민은
250여 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09년에 이 자그마한 항구 도시 요파 바로 북쪽에 이 허허벌판리에 60여 가정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첫 삶의 거주지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텔아비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 건물 그 모습을 하고 좀 이렇게 있죠. 황량한 모래 언덕 위에 지은 작은 마을 텔아비브. 그러나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바쁜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 텔아비브의 첫 비전을 이룩했던 초대 시장을 지냈던 메이르 디젠고프 동상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이 디젠고프 시장의 저택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간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선언식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랍의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급하게 이 독립 선언식이 이루어졌냐면은 이 식장은 텔아비브의 그 첫 그 시장을 지냈던 메이르 디젠고프의 집 그 거실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 독립 선언식이 선포되었고, 지금 보세요, 마이크가 다 다르잖아요. 또 비밀리에 준비하느라 마이크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 음악 카페에서 급하게 빌려다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건국선언은 중동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전쟁의 화약고에서 최고의 국제도시로 변모한 텔아비브를 떠나 또 다른 해안도시 카이사레아로 향합니다. (2000년) 전 유대 왕국의 헤롯 왕이 건설한 도시 카이사레아.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지금은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이지만 고대 호화로운 로마식 건축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언뜻 다리처럼 보이는 이 건축물은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인공 수로입니다. 2000년 전 헤롯 왕이 인공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아주 거대한 도시를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이 도수교를 만들어서 이 가이사라 항구까지 물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도시를 건설하면서 식수로 쓸만한 수온을 찾지 못하자 15km 북쪽 카르멜 산에서 이곳까지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이 흘러가는 수로인데요. 지금도 당시의 시설이 900m가량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은 식수, 완전히 이게 밀폐가 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요 밑에는 이 가이사라 도시에서 각종 필요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죠. 그래서 염분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물을 가져가는 두 개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너머 꿈의 도시였던 로마. 헤롯 왕은 이곳에 자신이 그리던 항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상업도시이자 로마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카이사레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을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했는데요. 로마 시대 원형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벌였는데요.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의 헤롯 이 가이사라에 있던 원형극장인데 지금도 대략 3,0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와서 공연을 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남아있는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극장 한쪽이 탁 트여 있어 푸른 지중해가 마치 무대처럼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찬란한 문화유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고대 도시 규모는 축구장 80개 면적인 66헥타르. 바다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자리에 로마 총독관저가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탁 트인 지중해에 이 발코니와 자기 궁을 만들어서 이 지중해를 즐기면서 섰던 아주 아름다운 관저입니다. 가이사라의 발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요 비문은 바로 이곳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형을 내렸던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고 하는 이름이 박혀있는 석판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